1차, 2차, 3차에서 그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상생 원리를 하는 것이고, 상생 원리의 핵심은 무엇이 상생의 원리냐? 자유거래를 하는 것이, 자유거래를 보장하는 것이 상생의 원리라는 거죠. 확실히 이해를 했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되면은 MB는 MC가 되고, 그것이 그 P에 의해서 MB는 MC가 되는 최적 상태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국내 거래에서는 자유거래를 국가가 다 인정을 해요. 우리가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전라도와 경상도 거래하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히 이렇게 되는데 국제거래에서는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자꾸 그 자유거래를 제한한다는 말이죠. 그걸 우리는 보호무역이라고 해요. 보호무역. 주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상생하는 길이 아니다는 거죠. 상생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세계는 자유무역을 주장한다 하기 전에 이미 보호무역을 엄청 하고 있었어요. 보호무역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세하고 비관세를 많이 해서 자유무역을 제한해 줬단 말이에요. 자유거래를 제한해서 최적점에 못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이었기 때문에 그 철폐해버렸으면 더 잘 살 것을 철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못 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는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다 못 사는 길이다. 그래서 가트라고 해가지고 가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관세하고 무역, 그래서 이것은 관세를 낮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자. 이것이 국제기구거든요. 이걸 통해서 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해요. 국가 간의 협상을 해요. 서로 잘 살자. 서로 못 살지 말자. 그래서 이 가트가 1995년에 조금 더 확대돼가지고 WTO가 돼가지고 지금은 WTO가 된 거예요. 이 WTO가 되는데 이 WTO에는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가장 큰 원칙은 국가와 국가 간에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걸 무차별 원칙이에요. 무차별 원칙. 이게 최고의 원칙이에요. 국가 원칙. 국가와 국가 간에 서로 차별하지 말자. 그러니까 모든 국가는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거죠. 그것을 이 무차별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나라 관세를 철폐하면 다 똑같이 관세를 철폐해요.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이 무차별 원칙은 그 다자주의라고 해서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 전 세계를 하나로. 그러니까 다 같이 어느 나라도 차별하지 말고 우리가 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것을 이상으로 가르쳐. 근데 이것이 잘 되어 왔는데 실제로 이걸 하려면은 뭐가 아니면 만장일치를 해줘야 되거든. 실제로 구현하려면 만장일치를, 왜냐하면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라운드라고 해갖고 협상을 했는데 만장일치로 해야 되는데 만장일치로 하는 것은 처음에는 좀 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잘 돼요, 안 돼요? 만장일치는 좋긴 좋은데 속도가 아주 느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자유무역이 잘 안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낮출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대안으로 나온 것이 예를 들면 세 나라가 있는데 세계가 세 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세 나라가 동시에 협상을 해갖고 다 낮추면 딱 좋아.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다 같이 줘버려. 근데 협상하기 어려워. 그러면은 자선책으로 그러면 둘끼리 서로 give and take로 내가 관세를 낮춰줄 테니까 너도 낮춰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걸 뭐라 하냐면은 이것은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제외되죠. 네. 이 나라 둘이만 서로 give and take 하는 거예요. 서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트에서는 모든 나라가 다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만장일치로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서로 give and take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WTO라고 안 하고 이것은 FTA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FTA는 항상 앞에 두 나라가 붙어요.
한미 FTA, 한 싱가포르 FTA, 한 베트남 FTA, 네. 한 EU FTA 이렇게 해서 그 앞에 WTO에서는 이 라운드에서는 모든 세계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해주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여기는 한미 FTA가 해서 이렇게 해서 그 양자주의죠. 양자. 서로 둘만 하고 서로 혜택을 주고받고 다른 나라는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우리나라 대표적인 나라가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있으면 한미는 FTA 돼 있죠. 네. 일본하고는 우리나라가 FTA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자동차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관세가 없는데 여기서는 관세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나라에 어떤 물건이 들어온다 할 때 미국에서 똑같은 것이 들어오면 관세가 없어. 여기는 관세를 받아야 돼. 일본은 불가하죠.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한미 FTA라 하면은 한미일로 된 세계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혜택을 주고받는데 일본은 제외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한미 FTA는 양자주의란 말이죠. 그리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차별주의가 아니라 무차별주의. 네. 그러니까 이상적인 것은 차별주의일까요, 무차별주의일까요? 차별주의죠. 그렇지만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을 계속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FTA 시대로 간 것이고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그 소극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경제 그 이익을 위해서 FTA에 적극적으로 했고 우리나라는 최초로 FTA를 체결한 나라가 어딘잖아요. 우리나라 처음 반대인 나라가 칠레예요. 네. 그다음에 계속 예를 들면 칠레, 터키, 그다음에 페루, 그다음에 인도, 유럽, EU, 네. 베트남, 타이 다 FTA 체결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서로 우리 시장도 열어주고 상대방 시장도 열도록 하고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FTA이고 그래서 FTA라는 것은 일단 무엇의 약자냐면은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예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 자유무역 협정이란 기본적으로 차별주의고 자유무역 협정은 기본적으로 세 나라를 상정을 해야 돼. 두 나라는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나라고 한 나라는 빼는 나라. 네. 그래서 삼국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FTA를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FTA를 하는 것이 나을까요? 안 하는 것이 나을까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끼리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있을 때 한국하고 미국이 FTA를 하고 일본은 이제 FTA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두 나라끼리라도 자유무역을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을까요?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나을 것 같은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이 이제 FTA 효과에 대한 이론이에요.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에서 미국 입장에서 한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관세를 낮춰주겠죠. 네. 그걸 협정 관세라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들어온 것은 어떻게 돼요? 관세를 먹죠. 높여줘야 되죠. 네. 그러면 한국과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산하고 일본산은 구별이 되겠죠. 네. 그러면 그게 뭐예요? 원산지를 판정해 줘. 한국산이냐 일본산이냐를 원산지를 판정해 줘야 돼. 그래야만 일본산이면은 협정 관세를 높여주고 한국산이면 관세를 낮춰줘야 되니까 서로 혜택을 달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은 WTO 시대에는 모든 나라에 대해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원산지 판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서는 이것이 유효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판정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원산지 판정을 해주는 것이 FTA 효과를 실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FTA 시대의 가장 중요한 실무적인 것은 원산지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느 한국산이다 어떤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에서 치어를 가져와서 조그만 네. 치어 알죠? 네. 치어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길렀어.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했어. 이게
중국산이냐 한국산이냐. 모든 것이 우리나라에서 치어를 길러갖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면 당연히 한국산이죠. 네. 그러면 중국산 치어를 가져왔어. 한국에서 길렀어. 그래서 미국에 갔을 때 이것이 미국 쪽에서 봤을 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중국산이면은 FTA 혜택을 못 받죠. 네. 한국산이면 받죠. 네. 그럼 그게 크거든요, 금액이.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고 싶겠죠. 네. 그러면 원산지가 한국산이라서 보여줘야 돼. 네. 근데 나라마다 치어가 외국산인 경우에 그것을 치어를 우리나라에서 길렀을 때 그것을 원산지를 한국 것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는 그 협정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협정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건 중국산 치어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 대해서 협정을 통해서 협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품목마다 협정마다 그것을 다 확인을 해줘야 돼요. 복잡할까요? 안 복잡할까요? 약간 복잡하죠. 네. 복잡하죠. 그래서 FTA는 그 자유무역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방향인데 심플하지 않아요. 복잡해요. 복잡한 비용이 많이 들죠. 판정하려면.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자유무역의 효과보다도 복잡한 것으로 인한 그 행정적인 비용이 더 커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FTA 효과는 물론 적극적으로 보면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자유무역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잘 살 수 있는 길 중에 그 어떤 실천적인 길이야. 그렇지만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품목에 대해서 원산지 판정을 다 해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네. 그래서 FTA는 이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FTA가 그 경제 영토라는 게 있거든요. 경제 영토. 우리나라하고 예를 들면 중국하고 FTA를 체결했다.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가 확장된 걸까요? 아니면 축소된 걸까요? 확정된가요? 그렇죠. 거의 중국이 우리나라에 더 가까워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다고 해서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토처럼 생산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거죠. 네. 대신 우리나라도 내주는 거고. 네. 기분이 되니까 우리는 상대방도 우리나라를 더 활용할 수 있으니 경제 영토가 늘어나는 거고 우리나라도 늘어나는 거고. 네. 예,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효과를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영토라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대한민국만 있는 게 아니라 FTA를 체결하면 할수록 칠레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고 일부가. 네. 그다음에 중국도 우리나라 영토가 되는 거고 미국도 EU도 우리나라 영토 같이 완전한 우리나라 영토는 아니지만 상당히 가깝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시장이 열리니까. 그래서 FTA를 통해서 경제 영토가 확장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네. give and take. 그리고 이거는 원산지 판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이 FTA 실무화, 우리 과목이 지금 FTA 실무화 활용인데, FTA 자체에 대해서 이론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관세를 낮게 책정을 해서 우리가 수출을 해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 수출하는데 관세를 낮게 책정하면 가격을 싸게 소비자들이 싸게 살 수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싸게 팔 수 있잖아요. 똑같은.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쟁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FTA를 통해서 수출을 증가시켜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걸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원산지 판정을 해줘야 돼. 그래서 원산지 판정을 하는 그 기준이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그럼 원산지 판정은 누가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원산지 판정은 내가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해주는 거예요. 가운데서 누가? 자기가 해야 돼. 자기가요? 혜택을 받을 사람이 해야 돼. 혜택을 받을 사람. 네. 근데 가짜로 해버렸어. 실제로는 한국산이 협적으로 보면 치어가 중국산이야. 그럼 중국산으로 봐야 되는 우리가 한국산으로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기를 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에서 검사가 나와요. 네. 조사가 나와. 그래갖고 안 하면 다 회수를 해요. 그러니까 원산지는 판정을 해줘야 되지만 판정은 누구 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혜택을 받는 사람이 하는데 혜택을 의도적으로 받기 위해서 협정형하고 위배되게 판정을 해버렸다.
그러면 상대방이 조사를 나와갖고 걸려버리면은 다 토해내야 돼요. 이게 판정은 정확하게. 그래서 FTA 실무안에서는 원산지 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실제로 어떻게 판정할 것인가 이것들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간 부품을 원자재를 들어갔는데 한국에서 크게 변해버렸어. 많이 변할수록 우리나라 원산지요, 적게 변할수록 우리나라 원산지. 적게 변했어. 외국의 원자재를 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변해버렸어. 변형시켰어. 네. 그러면 우리나라 원산지로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난 것이 원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형이 발생한 것을 원산지로 보는 것은 맞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 그냥 외국에서 물건이 들어왔는데 포장만 살짝 해갖고 바뀌었어. 우리나라에서 포장만 했어. 네. 그럼 포장한 것은 실질적인 변형이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는 그 물건을 만드는 곳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곳을 원산지로 한다는 것은 대원칙이에요. 그럼 뭘 실질적인 변형으로 볼 것이냐?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변형이냐? 그것은 실질적인 변형이 뭘로 원산지로 볼 것이냐? 무엇이 실질적인 변형이냐? 자, 재밌는 거예요. 실질적인 변형. 실질적인 변형이 일어난 것을 원산지로 보는 거 맞죠? 포장만 바뀌었다면 그 원산지로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살짝 색깔만 바꿨다. 살짝 데치기만 했어. 그래서 원산지로 중국산 사과인데 그러면 살짝 껍질만 벗겼어. 그래서 미국으로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껍질 벗겼으니까 이거 우리나라 원산지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실질적 변형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실질적 변형 기준. 어떻게 하면 그 실질적 변형은 첫째, 예를 들면 10원짜리를 수입에다가 100원을 만들어가지고 100원에 팔았어. 100원에 팔았어. 원산지를 10원에 하는 것하고 90원짜리를 사다가 100원에 팔았어. 그럼 여기 똑같이 100원이요. 그럼 여기 10원짜리가 100원 하면 여기에서 우리 가치를 10원짜리를 뭘로 만들어? 100원을 만들었죠. 네. 이걸 뭐라 그래? 이거 90을 뭐라 그래? 여기는 10. 이걸 뭐라 그래? 부가가치라 그래.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많을수록 부가가치를 많이 바꿀수록 실질적 변형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이것을 부가가치 기준이라고 해요. 부가가치 기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물건은 핵심 공정이라는 게 있어. 네. 그 물건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공정이 있다는 거야. 네. 그 공정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일어나지 않으면 그건 실적인 변형을 볼 수 없어. 그러면은 그 공정이 어디서 일어났느냐? 중국에서 일어났으면은 중국산으로 봐야 돼. 그 공정이 한국에서 일어났으면 한국산으로 봐야 된다. 그것을 주요 공정 기준이라고 해요. 주요 공정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 모든 학생에는 뭐가 있어요? 코드가 있죠. 그럼 뭐라 그래요? 학생의 코드. 학번이요? 학번이 있죠. 모든 물건에는 코드가 있어요. 모든 물건에는 코드가 있는데 어떤 물건에는 코드가 있어요. 그걸 HS 코드라고 해요. HS 코드. 모든 물건에는 코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코드가 있어야만이 그 코드에 따라서 관세를 부과하거든. 네. 관세하고 관련해서 이 코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는 몇 자리, 학번은 우리 보통 학번은 뭐 네 자리, 6자리 막 그러죠. 네. 코드 자리가 똑같죠. 네. 철저면은 입학년도, 그 다음에 학과, 그 다음에 학과에서 몇 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HS 코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코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어요. 6자리가 있다고. 네? 6자리가 있고, 또 국내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게 4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총 10자리. 근데 이것은 알아서 하니까 이것은 국제적으로는 상관없고, HS 코드가 2자리, 4자리, 6자리까. 이것도 2자리로 4자리, 6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HS 코드가 바뀌면 바뀔수록 실질적으로 변화했다고 봐야죠. 네. 다른 나라가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HS 코드가 이것이 8703이었는데 이것이 8704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HS 코드가 바뀌면은 변형이 일어났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 8788로 바뀌는 것이 더 변형이 큰 걸까요? 네 자리가 바뀐 것이 변형이 큰 걸까요? 아니면 두 자리가 바뀐 것이 변형이 큰 걸까요? 네 자리. 두 자리가 바뀐 것이. 두 자리. 두 자리. 여기 것이 훨씬 예를 들면 이건 자동차가 예를 들면 선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자리가 바뀐 것이 제일 변형이 큰 거고 네 자리가 바뀐 것이 변형이 제일 상대적으로 작은 거고 여섯 자리가 바뀐 것이 적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바뀐 정도를 실질적인 변형의 척도로 봤을 때 두 자리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원형이죠. 그냥 네 자리 바뀌어야 된다는 적당히 바뀌어야 되는데 여섯 자리가 바뀌면은 원산지가 바뀐다 그러면 조금만 바뀌어도 원산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릿수가 높을수록 원산지 바뀌는 것이 민감하죠. 그래서 품목마다 협정을 하면서 모든 품목 있죠. 네. 이 품목의 원산지는 두 자리로 한다, 네 자리로 한다, 여섯 자리로 한다. 이것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두 자리냐, 네 자리냐, 여섯 자리가 바뀌었느냐 이것을 가지고 원산지를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판정을 하려면 이것은 품목 분류를 해줘야 돼요. 품목 분류. HS 코드는 품목 분류별로 돼 있거든. 네. 그래서 품목 분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FTA 실무는 일단 FTA라는 것은 자유무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지만 모두가 다 같이 살기는 어려우니까 각자 기브 앤 테이크로 하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게 됐어? 원산지가 중요하게 됐고 원산지를 판정을 해줘야 돼요.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나야 돼요. 그 실질적으로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부가가치가 많이 바뀔수록 많이 부가가치가 클수록 그다음에 핵심 공정이 늘어날수록 HS 코드가 바뀔수록 변형이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를 조합하거나 두 개를 동시에 충족하거나 어느 하나만 충족하면 원산지를 바꿔준다. 바꾼 걸로 한다. 이것은 품목마다 다 다르고 협정마다 다 달라요. 네. 그런데 품목마다 협정마다 그걸 다 보고 원산지를 판정을 해줘야 돼요.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베트남을 수출하잖아요. 베트남을 수출한 다음에 베트남하고 FTA가 체결돼 있어요. 그럼 내가 수출하는 품목의 HS 코드를 알아야 돼. 그럼 HS 코드를 알았는데 내가 원자재를 어디서 수입했냐를 다 알아야 돼. 그래서 부가가치를 얼마나 평가를 했냐. 그래갖고 HS 코드가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 바뀌었으면은 우리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뀐 정도만큼. 그쪽에서 원하는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 바뀌어서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판정할수록 좋죠. 네. 왜냐하면 혜택을 받으니까. 네. 상대방이 관세 혜택을 받으니까 상대방이 싸게 사니까 우리는 싸게 팔 수 있으니까 수출이 잘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FTA 실무와 활용은 여러분들이 개별 기업으로 이제 무역회사에 들어갔을 때 FTA 수혜사 사장한테 가서 FTA 원산지 판정을 해줘갖고 이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잖아요. 네. 그리고 판정을 가짜로 하지 않고 진짜로 해가지고 나중에 검증이 들어왔어. 조사했을 때도 그걸 딱 해결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능력을 가진 인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회사에.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게 FTA 실무 활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원산지를 판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품목마다 원산지를 어떤 식으로 해서 판정하는 건가를 협정 보고 판정하는 방법들을 실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어. 그렇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필요로 하는 인재다.